네,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극수가 6극일 때 전동기 토크를 타우라고 하면 극수가 12극일 때 전동기 토크는입니다. 우리가 토크라고 했을 때 직류기에서 토크는 뭐예요? 2파이A분의 PZ파이IA입니다. 그래서 즉 극수하고 관련된 거죠. 토크와 극수, 토크는 극수에 비례한다. 이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교류기, 유도기라고 한번 볼게요. 유도기는 극수와 직접적인 건 없는데 토크는 이렇게요. 9.55n분의 p입니다. n분의 p. 여기서 p는 극수가 아니고 출력이에요. 그 다음에 n은 뭐요? p분의 120f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얘가 극수예요. 극수는 속도에 반비례하고 속도는 토크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뭐요? 토크는 극수에 비례한다. 지금 여기에서 얘가 극수고요. 얘는 출력입니다. 예, 다른 거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직류기나 교류기나 토크는 극수에 비례한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극수가 6일 때 토크를 타우, 극수가 12극일 때 극수가 2배가 됐습니다. 그럼 토크도 몇 배? 비례하니까 2배 해서 2타우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왔다. 토크는 극수에 비례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2번 볼게요. 정현파형의 회전자계 중에 사인파 회전자계 중에 정류자가 있는 회전자를 놓으면 각 정류좌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자 권선에는 크기가 같고 위상이 다른 전압이 유기되는데 정류자 편수를 K라 하면 정류자 편 사이의 위상차는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정류자 편이 이렇게 있다고 정류자 편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정류자 편 2개예요. 그럼 정류자 편과 정류자 편 사이에 몇 도? 180도 위상차가 생깁니다. 그 다음 만약 4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러면 정류좌편과 정류좌편 사이 몇 도? 2개면 180도, 4개면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예요? 정류좌편분의 2개도 180도니까 얼마? 360도가 된다는 겁니다. 360도는 얼마예요? K분의 360도면 2파이가 되죠. 2파이. 네. 요거 보시면 4극이 4개면 4분의 360에서 90, 2개면 2분의 360에서 180, 360도는 2파이다. 따라서 답은 2번 K분의 2파이가 됩니다. 43번 볼게요. 출력이 10kVA 전격 전압에서의 철선이 120W랍니다. 뒤진력률 0.7, 4분의 3 부하에서 효율이 가장 크다. 우리 효율이 가장 크다는 것은 뭐다? PI는 PC다. 맞죠? 효율이 가장 클 때. 근데 4분의 3 부하에서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철선과 동선이 같다. 그러면 4분의 3 부하이고 역률이 1일 때 최대 효율은입니다. 최대 효율은 지금 철선이 120이라고 말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효율은 뭐다? 부하율 MP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MPC 분의 M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부하율, 출력, 역률. 그런데 여기에서 4분의 3 부하율. 그럼 M이 얼마요? 4분의 3이죠. P는 얼마? 출력은 10입니다. 곱하기 역률이 얼마? 역률이 1이라고 했죠. 역률이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철선이 120이에요.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이때 최대 효율을 했으니까 MPC 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PI니까요. 얼마? 2 곱하기 120
0.12가 되죠. 120이니까. PI 플러스 MPC 한 것이 PI도 120, PC도 120이니까 2배의 0.12. 분의 얼마? 4분의 3의 10 곱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로 해보세요. 얼마? 96.9%가 됩니다.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철손이 120이라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 효율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4번 볼게요. 직육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맞는 것은 정류 나오잖아. 양호한 정류 나오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리액턴스 전압은 L, TC분의 IC. 리액턴스 전압은 인덕턴스 곱하기 얘가 TC가 뭐예요? 시간이죠. 정류 주기고 I는 전류의 변화입니다. 전류인데 무조건 리액턴스 전압 얘가 작아야 돼요. 예. 그럼 보세요. 얘가 작으려면은 인덕턴스 작아야 되고 TC 정류 주기는 커야 되고 IC는 작으면 되죠. 얘가 작으려면은 얘 작고 분자에 있는 거 작고 분모 크면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맞는 것은 1번 정류주기 작게 한다. 정류주기는 크게 해야 됩니다. 2번 브러쉬 접촉장을 작게 한다. 브러쉬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촉장을 크게 해야 됩니다. 3번 보고를 설치해서 정류콜레에 유기되는 리액턴 전압과 반대 방향 정류 전압을 유기시킨다. 이게 뭐요? 전압 정류죠. 보고를 설치해서 전압 정류시킨다. 이것이 양호한 정류 보국 설치 맞고요. 4번 인덕턴스 크게 한다. 인덕턴스는 작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전압 정류인 3번이 된다. 45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입니다. 분포권은 뭐요? 우리가 이렇게 슬롯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 들어가 있는 권선을 나누어서 넣는 이것이 분포권이죠. 분포권을 하면은 일단 1번 난조방지. 난조방지는 제동권선입니다. 분포권하고 상관이 없고 2번 파형이 좋아진다. 분포권을 하면 다른 것보다 파형 이렇게 했을 때 파형이 일그러지는데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포권을 사용합니다. 사용 목적이 분포권 사용 목적. 답은 2번이고요. 3번 권선 리액턴스가 커진다.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덕턴스는 L분의 USN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인덕턴스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3의 제곱입니다. 3의 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얼마? 3의 제곱은 9, 3이죠. 인덕턴스는 더 작아집니다. 권선은 인덕턴스가 작아지니까 리액턴스도 작아진다. 다음 집중권에 비해서 합성 유도 기절력이 높아진다. 우리가 분포권, 단절권 하면 단절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형은 개선시키되 뭐 전압의 크기는 감소시킵니다. 그만큼 파형계에서 깨끗한 정연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연파를 얻는다. 그래서 파형은 개선하되 크기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력이 높아진다가 아니고 낮아진다. 45번에는 2번. 46번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기여자입니다. 스스로 자석 공급하는 거 얘는 뭐다? C 성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L을 설치하면 된다. 자기여자가 C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L을 설치해야 된다. 1번 수전단에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다? 아니죠.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면은 C가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수전단에
L을 병렬로 접속해야 됩니다. 이번 발전기 여러 대를 모선에 병렬로 접속한다. 발전기 자체가 이렇게 발전기 자체가 하나의 L 성분이죠. 그래서 모선에 병렬로 접속하면 된다. 3. 수전단 동기조산기 접속한다. 동기조산기를 접속해서 L 성분을 만들 수가 있고, 3번 수전단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지금 요거 원래 요거예요. 요거. 네. 이렇게 돼야 된다. 46번에는 아닌 것이니까 1번이 됩니다. 1번. 47번. 무버로 병렬 운전하는 동일 전격의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에 병렬 운전하는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입니다. 대한 두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을 때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 공급되는 항상 유효전을 몇 킬로와트인가? 단 각 발전기 항상 기전력은 1000V고 동기 리액터 4ohm이고 전기 저장은 무시합니다. 그거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사인, 코사인 뭐 헷갈리실 건데요. 만약에 위상차 없다. 세타가 없다. 그러면은 이 값이 위상차가 없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은 얼마일까요? 0이겠죠. 0 넣을 때 0이 나오는 거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렬 운전하는 2대의 삼성 동기 발전기 사이에 위상차가 생겼을 때 서로 주고받는 거. 우리가 뭐 금품을 수수한다 그래요. 주고받는다. 그래서 수수전력입니다. 수수전력은 P는 2배의 ZS분의 크기 2의 제곱 사인 세타가 됩니다. 조금 전에 했죠. 위상차가 없으면 주고받는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동기기에서 ZS는 뭐다? 약 XS 되죠. 2배 X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2 곱하기 XS가 얼마나 그랬냐면 4입니다. 4고요. 전압은 1000이라고 그랬죠. 1000. 1000의 제곱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 그러면 62,500W가 나오는데 몇 킬로와트인가 물었죠. 몇 킬로와트인가 물었기 때문에 62.5킬로와트가 됩니다. 네. 자주 나오는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위상차 0도일 때 0이 나와야 되면은 사인 세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48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동기전동기입니다. 1번 속도가 일정하다. 동기전동기는 동기 속도로만 회전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 2번 역렬을 조정할 수가 없다. 동기전동기가 뭐예요? 동기조산기죠. 동기조산기는 뭐다? 이렇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1일 지점이요. 그래서 여기 LC 이게 뭐예요? 전기자 전류 조정하면은 뭐예요? 역렬이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기조산기예요. 따라서 역렬을 조정할 수 있다. 동기조산기가 동기전동기니까. 다음은 직류전원이 필요합니다. 여자를 위해서 직류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속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난조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동기기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해야 되는데 속도가 벗어나려고 하는 난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49번 변압기의 무브화시험, 단락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브화시험은 철선, 단락시험에서 전압 변동률과 동선 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절연 내력은 뭐요? 우리가 전기섭의 기술 기준 가면은 몇 볼트의 전압으로 10분간 인가해서 절연 내력 시험 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이 따로 있죠. 높은 전압을 일정 시간 가해서 견뎌야 된다. 그게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절연 내력은
무바시험, 단락시험에서 구할 수 없고 따로 시험을 해야 됩니다. 50번 420의 105의 변압기 유단자와 대문자 유단자와 소문자 유단자 단락하고 UV 사이에 전압 400V를 가한 후 VV 단자에서 측정되는 전압은입니다. 단 감극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아시겠죠? 변압기 이렇게 있는데 UV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420에 105예요. 권수비가 420, 105인데 여기에 400V 가했습니다. 400V 가했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어떻게요? 420 대 105니까 400을 놓으면 X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요? 곱하니까 400 곱하기 105 420X 따라서 X는 420분의 400 곱하기 105 하면은 100V가 나옵니다. 100V.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권수비가 어떻게 400 곱하기 420분의 105 400 곱하기 420분의 105 이렇게요. 그럼 100V 여기 100V가 나온대요. 100V. 그러면 이렇게 VV 단자에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저 VV 단자에서 전압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측정되는 전압은 감극성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가극성은 더합니다. 감극성은 뭐요? 빼요. 400V 그리고 400V와 100V를 빼면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400V에서 100V를 빼면은 300V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로를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400V 1차 측에 넣은 400V에서 2차 측에 나온 전압 100V를 감극성이니까 그냥 뺀다. 이렇게. 51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하면 보통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농형 말고요. 1번 기동 시 2차 회로의 저항은 크게 하면 기동 시에 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다. 비례추이죠. 비례추이. 이게 S는 슬립은 1, 슬립은 0, N은 0에 N은 NS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특징을 가진 전동기였다고 했을 때 여기 했을 때 2차정 R2를 증가시킵니다. 2차정 R2를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즉 뭐다? 2차정을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 발생 슬립이 증가하고 즉 기동 토크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2차 회로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 시에 이 토크죠. 기동 시에 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다. 맞죠? 2번 기동 시 2차 회로의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억제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하게 보세요. I는 R분의 V죠. 단순하게. 그럼 지금 저항을 증가시켰으니까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저항 크게 하면 전류는 억제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석이조죠. 커야 될 기동 토크는 커지고 적어야 할 기동 전류는 작아집니다. 맞고요. 3번 2차 권선 저항을 크게 하면은 속도 상승에 따라 외부 저항이 증가한다. 보세요. 건선 저항을 크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슬립은 1이고 슬립 0입니다. 그러면 슬립 1이가 속도는 0이고 속도는 NS예요.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나빠집니다. 속도가 상승이 아니고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속도가 감소한다. 4번 2차 권선 저항을 크게 하면 운전 상태 특성이 나빠집니다. 저항을 크게 하면은 토크 기동할 때
기동할 때 토크와 기동 전류는 적어지는데 운전할 때의 특성은 나빠집니다. 2차 저항을 불필요한 저항을 연결했기 때문에 운전 상태 특성은 나빠진다.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52번 직류전등의 보국 AB 극선과 보상권선 XY 전류의 방향은입니다. 이게 지금 전동기하고 발전기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보세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가 요렇게 했을 때 요게 N입니다. N. 그리고 요것이 S가 돼요. S.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요것이 S고 요것이 N입니다. 요렇게 회전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 전동기 같은 경우는 N이 그대로 따라와요. 요것이 N.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요. 거꾸로. 그 다음에 보상권선은 어떻게 되느냐? 보상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들어가죠? 그러면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얘가 나오는 거. 여기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요 나오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거가 됩니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일단 보극이 전동기에서는 A가 N, B가 S가 됩니다. B가 S고 그 다음에 보상권선의 방향은 X가 나오는 거. X가 나오는 거고 Y가 들어가는 거. Y가 들어가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돼요. 3번.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번. 이런 문제는 좀 틀리기가 조금 어렵죠. 정류기의 직류측 평균전압 600V고 리플률이 3%일 때 리플 전압의 실력값은입니다. 여기 주어진 거 두 개밖에 없죠. 600에 3%, 600에 0.03. 더하기 빼기 할 리는 없겠죠. 맞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도, 나누기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곱해보세요. 몰라도 곱하면 얼마? 18이 나오죠. 18. 그래서 맥동률이 직류분분의 교류분인데 지금 얘가 3%예요. 직류측 평균전압이 직류분이 600이니까요. 실효값은 18이 됩니다. 18. 63, 18. 55번. 3단 동기 발전기에서 권선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15분의 13의 단절권을 했을 때 단절권 개수입니다. 우리가 단절권 개수를 KP라고 하면 KP는 사인 2분의 베타파이죠. 베타파. 베타파. 여기에서 이 베타가 극간격 분의 그 권선 간격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사극이다. 사극이라면 그 N과 S 극간격을 슬롯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권선 간격은 여기에서 가서 이렇게 좀 짧다는 거죠. 극간격이 만약에 15 슬롯이다. 그러면 권선 간격은 13 슬롯이다. 극간격분의 권선 간격이 이것이 15분의 13이에요. 그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15분의 1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의 15분의 13 곱하기 2분의 8 얼마가 돼요? 사인 30분의 13, 8. 이건 굉장히 쉬운 거고 혹시나 그림으로 권선이 그 슬롯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N과 S의 간격이 슬롯 수 15개. 그 다음에 권선이 들어간 것과 나간 것 간격이 13개다. 이런 식으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절권 개수는 사인 2분의 베타파이에서 베타만 곱해주시면 된다.
56번 유도전의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및 동기 속도 관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토크는 9.55 n분의 p의 뉴턴 메타 혹은 9.55 n분의 p의 뉴턴 메타인데 이때는 n분의 p0 회전 속도분의 출력 얘는 ns분의 p2 혹은 0.975 n분의 p 킬로그램 메타. 유도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인데요. 이거 보세요. 토크는 뭐다? ns 동기 속도에 반비례하고 P2 2차 입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3번 2차 입력 P2에 비례하고 동기 속도 NS에 반비례합니다. 그래도 유도 전동기에서 N은 P는 120F 그것만큼 토크 유도 전동기에서 생명이 속도와 토크죠. 토크의 기본 공식입니다. 말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그 공식 개념을 묻는 겁니다. 57번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내용입니다. 직류기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전등인 어떤 상태, 본권전등인 어떤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볼게요. 속도에는 K, 파이분의 V-IA RA입니다. 그럼 여기서 위험 속도라면은 N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위험한 속도로 N이 무한대로 올라가 버리면 위험한 거죠. 어떤 경우 N이 무한대가 됩니까? 얘는 기계상수고요. 얘가 무한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분모 파이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면은 0분의 뭐니까 얘는 위험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즉 자속이 0이 되면은 위험 속도로 도달하는데 그럼 이렇게 볼게요. 파이가 0이라고 하면은 일단 분권기에서는 뭐요? 무여자가 됩니다. 무여자가 되면은 파이가 0이 되죠. 여자가 없으니까 파이는 0입니다. 직권기도 무여자인데 직권기는 특성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냐? 얘가 무여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 어느 전류가 0일 때요. 전류가 0 언제? 전동기에서의 전류가 0이면은 무부하면 전류가 0이고 전류가 0이면 자속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기에 있을 때는 무부하일 때 원래 궁극적으로는 둘 다 무여자인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분권기에서는 무여자를 시키면 위험 속도 직권기에서도 무여자는 맞지만 어떤 때 무여자가 되느냐? 무부하일 때 무여자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무부하와 무여자 1번이 됩니다. 58번 삼상 유도전등기 공급자답 일정하고 주파수가 전기값보다 수퍼에서 감소할 때 다음 현상이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뭐냐? 주파수가 감소입니다. F가 감소.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기속도가 감소한다. 동기속도 1번 NS는 P분의 120F 주파수가 감소하니까 NS 감소가 맞죠. 2번 누설력에서 증가한다. 누설력 XL은 뭐요? 2πFL입니다. 여기서 주파수가 감소하면 XL보다 감소하게 되죠. 누설력에서 감소.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에요. 2번. 다음에 철선이 증가한다. 철소는 보세요. 철소는 PI인데 PI는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으로 있죠. 이건 결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주파수가 감소할 때 히스테리시스손은 반비례. 주파수와 반비례. 와류손은 어떻게 돼요? 얘는
무관이죠, 무관. 그러면 지금 주파수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pH는 어떻게 돼요? 히스테레시스는 반비례하니까 얘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 그러면 철소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맞고요. 4번 뭐요? 지금 보세요. 3번에서 PI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철소는 증가하면 효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효율 감소. 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네, 이렇게 돼요. (59번입니다) 그림은 단상 직관 정류자 전동기예요. 개념도에다 C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단상 직관 정류자입니다. 얘는 DC-AC. 원래 직관 전동기는 직류기죠. 직류기. 그 단상 직관 정류자 전동기 뭐예요? 교류를 받아서 정류를 해서 직류 전동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 전동기인데 교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직류 전동기를 교류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똑같은데 성능이 감소해요. 그 성능이 감소하니까 뭔가를 보상해 줘야 되겠죠. 보상 권선이 필요한데 그것을 전기자 옆에 여기에 보상 권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보상 권선이고 F는 잘 아시겠지만 직권 계좌가 되죠. 계좌. 직권 전동기니까 계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F는 계좌고요. C는 그러니까 교류를 사용함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연결하는 보상권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어권선이나 보급권선, 단층권선 이런 건 좀 안 해요. 60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입니다.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죠. 얘가 크다는 것은 단락비 크다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죠.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덩치가 커서 효율이 나쁘나? 나쁘지만 나머지는 좋다. 단락비가 크면 덩치가 커지고 효율이 나빠지지만 나머지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하율 이런 것들은 모두 좋습니다. 따라서 안정도가 높다.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높다. 이거 기계가 소형이다. 대형이라 그랬죠. 덩치가 커서 대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 크다. 퍼센트 임피던스 작다 그랬죠. 그럼 전압 변동이 크다 작다? 작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다 좋다 그랬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작다. 나머지는 다 좋다 그랬죠.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안정도가 높다. 예, 전기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